우리 사회에 유언비어가 사라지는 날까지 꿋꿋하게 진행될 방송 괴담과 진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괴담과 진실 참 갈 길이 멀습니다. 이 총선 끝나고 바로 이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악동투사 김성원 처장이 얼마나 바쁜지 당선 사례하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안 보이시길래. 그랬더니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늦게나마 이 총선 분석, 특히 인천을 중심으로 한 총선 분석을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선거와 관련된 사람을 찾습니다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던 원광대학교 유건웅 교수 오늘 또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이 총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이게 또 나왔습니다. 투표율인데 투표율이 인천이 51.4%였습니다. 이 전국 투표율인 54.3%에 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낮은 수치인데 또 낮은 이유를 또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투표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이제 17등을 했으니까 꼴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역대 투표율을 좀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18대하고 19대를 비교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언론의 보도 태도였는데요. 이거는 총선을 똑같이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유의미한 것은 2010년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그 시점서부터 사실상은 여야 간에 선거연합을 하는 등 소위 정권 탄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지난 이제 지방선거 투표율과 요번에 이제 19대 총선의 투표율을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 네. 5%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0.8%.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 6% 이렇게 이제 상승이 됐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1% 정도, 대전도 1% 이렇게 올랐는데, 공교롭게도 비수도권 지역에 광역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그리고 경남, 경북 이쪽은 전반적으로 제주도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이건 이제 지방선거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오히려 거꾸로 보면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그 시 같은 경우에는 선거 분위기가 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크게 오른 것도 있는데 수도권도 상당히 약진을 했고 그곳에 인천도 편승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요. 오히려 거꾸로 인천은 지속적으로 지금 선거가 그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네요. 다행스럽고 예. 또 정반대로 해석도 한번 가능하면요. 이게 뭐 의미가 반대가 아니고 아니 전체적인 트렌드는 투표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선진국화 될수록 떨어지는데 인천이 이 전국에 제일 선진국화된 도시 아닌가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그 왜 투표를 안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 시민들을 비난을 하죠. 투표를 안 했다고. 네. 근데 한면은 왜 투표를 안 할까? 그분들의 심정을 본다면 투표하고 싶지 않다. 왜 안 하고 싶느냐? 정치에 대한 불신 또는 내가 우리 지역구에 후보가 내가 이렇게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표현 아닌가요? 그러면 정치권이 반성을 해야지 오히려 대놓고 인천 분들이 투표를 안 해서 꼴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네. 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전국, 그러니까 이제 중앙 단위의 큰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고 그 천안함이 바로 인천 앞바다 백령도에서 터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야권, 선거연합이 압승을 했는데요. 그 당시 진단 중에 나온 것은 재정위기 그리고 무분별한 이제 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이라든지 생존권 피해라는 것이 더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번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하면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당장의 유권자들이 자기네 재산권이나 생존권 문제와 결부시켜가지고 선거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보면은 예전에 관심 없던 것이 이제는 지역의 이슈가 자기 생활하고 직결된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대선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동의하시나? 예. 투표율 낮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투표율은 그랬고요. 근데 결과는 6대 6이었습니다. 예. 새누리당 6석 그리고 민주통합당 6석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놓고 황금 분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6대 6의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좀 우리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그 해석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 지역의 특성들일 것 같아요. 보면은 그간의 계양갑을 그리고 부평갑을 같은 경우에는 야당세가 셌던 지역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로 중동 옹진을 비롯해 가지고 남구 갑을 해 가지고는 좀 여당세가 셌던 지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관건은 남동 갑을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천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들이 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건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복합적인 역관계에 의해서 결국에는 누가 뭐 잘했다 못했다 문제를 떠나가지고 6대 6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새누리당도 그리고 그 선거연합도 다들 잘잘못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뭐냐면은 그 선호 정당에 대한 투표율을 이제 보면은 새누리당이 42.9%라고 했을 때 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합친 것은 47%로서 보면은 그 야당 쪽에 선호하는 투표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지금 이제 예행 연습을 하는 이제 형국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6대 6이 보면은 뭐 황금 분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애초에는 좀 밀린다라는 분석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 그렇죠. 네, 그런데 선전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표의 그 크기를 보면은 한편으로는 또 선거연합 쪽에서 진전이 많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국민경선이라는 걸 민주통합당이 도입을 하면서요. 한 80만 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분위기로는 인천도 새누리당이 2석 얻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한 6자리가 확보가 됐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승리냐? 그럼 이렇게 반대로 민주당이 패가냐? 또 그것만이 또 아니라고 또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표 숫자상으로는 또 야권이 또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다? 이거 뭐 선거라는 게 이기고 진 게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새누리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그 결론적으로는 나타난 이 의원 수로는 사실은 새누리가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국민들의 뜻을 보면 진의를 보면 그래도 그 진보 쪽에 대해서 표가 더 많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걸 대선이었다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겠죠. 이쪽 표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 현명한 판단을 하고 무서운 이 시그널을 주었다. 이렇게 쉽게 하지 마라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이라는 곳이 저번에도 전국의 축소판이다. 그게 그대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공천 문제에 대한 응징도 있었고요. 낙하산도 다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6대 6이면서도 득표율은 또 반대인 참 어찌 보면 해석하기 아주 곤란한 그런 결론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것이 대선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궁금하고 지켜봐야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인천의 유권자 무시했다가는 대선이고 총선이고 다 박살이 납니다. 그죠? 그래야겠죠. 바로 우리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땅 인천입니다. 인천이 이번에 이게 준엄하게 이게 심판한 것 같아요. 우선은 낙하산 공천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보수층이 결집해서 표를 6표를 줬지만 투표상으로는 새누리가 이제 그 경망스럽게 또 행동을 할까봐 또 표는 야권에 또 이렇게 많이 몰아주는 아주 적절하게 분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좀 저희 또 하나 좀 여쭙고 싶어요. 선거 막판에 많이 이슈가 됐던 그 김용민 후보의 막말이 인천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일단은 그
서울하고 경기, 인천의 이제 투표율 상승 부분을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해석을 한 게 있는데요.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경기하고 비슷하다가 막판에 그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갔나 봅니다. 보도에 보면. 그랬을 때 이제 젊은 층들의 대거 그 참여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인천이 이제 뒷심에서 이제 없었던 것은 저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보면은 뭐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참여율이 좀 적었다. 내지는 SNS가 이번 선거의 또 특성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뭐 바람의 영향이 인천까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막판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민 씨의 막말 발언의 영향 때문에 투표를 안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 요번에 이제 선거 방송 보니까는 김용민 씨의 그 막말 발언이 어쨌든 선거에 영향은 좀 미쳤다라는 그 모 방송의 데이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미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저 생각은 뭐 그 당시에 투표 당일에 갔건 이미 이 투표하는 분들의 심중에 반영이 돼 있든 영향은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사회가 그 낙검수라는 조직이 젊은 층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정서는 유교주의 국가라서 말을 험하게 하고 또 남을 너무 심하게 비난을 하고 말이 안 되는 표시를 하는 것은 그 침묵하는 다수에게는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게 나 저 사람 싫어 이거 찍을 거야가 아니고 무의식 중에 내 마음과 내 행동에 그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양반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험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기독교라는 조직의 특성상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상당히 반감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서 과연 그 민주당이나 이쪽 진보 쪽이 그 낙검수의 이 지원자들인 예컨대 몇백만 때문에 나머지 4천 몇백만의 국민들의 의식은 약간 도외시한 결과가 이렇게 큰 이 부작용으로 본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팟캐스트 방송에 대한 우리도 유혹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하자. 그런데 그것이 민심을 그대로 다 우리가 전달해주고 그런 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가 우리도 많았었던 거고요. 그래서 참 밋밋하다는 욕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그렇게 진행합니다. 저희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어떤 김용민 후보를 놓고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하여튼 현 상황이 그래서 드려봤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분명히 유일하게 또 인천에서도 남구 을이었죠. 김성진 후보가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왔는데 당초 예상하고 달리 승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그 패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참 선전을 했고 큰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완전히 뭐 한 60대 30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났으면 모르는데 많이 쫓아왔거든요. 더군다나 남구라는 지역이 원래 이렇게 이 보수층이 많고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싸워서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씨앗을 뿌린 거 아닌가. 향후에는 다음 선거 때는 또 새로운 이런 모양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한면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통합진보당이 이 당이 살으려면 조금 더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조언을 드린다면 정책들이 약간은 좀 더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이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북한 참 난감한 이런 정책들 물론 당의 성격이나 색깔이 있으니까 이렇게 갈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끌어들여주면 이쪽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 아 그래 이거는 좀 내가 합리적이야 이렇게 받아줄 수 있으면 다음 선거 때는 좀 더 많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통합진보당 정말 오늘 그 금쪽 같은 얘기 듣는데 그죠? 예. 글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은 그